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고 김문기 처장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네.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사실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과연 어떻게 가려낼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 유무를 판단하는데 네. 개인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기억 문제를 과연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는 이번 재판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했다는 이 전제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고, 예.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김문기 처장의 유족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유동규 씨도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가지게 된 거는 결국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이제 증인 신문을 하고 객관적으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해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일반 국민의 개인적인 상식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여도 모른다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검찰은 입증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핵심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쟁점이 되는 건데 실은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났으니까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기억이 안 났다라고 기소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자들과 여러 번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기자 중에 매번 만날 때마다 그분이 자신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기억력이 참 안 좋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데 만약에 이 질문에 있어서 그 기자를 아는가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하면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다라고 하면 이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을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형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생태탕 사건 관련해서도 측량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이 비슷한 취지로 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도 무죄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토부가 이제 네. 협박해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었죠. 예. 이거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그래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국토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문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피해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 플러스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던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허위 사실인가 이 부분이 함께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백현동 특혜 관련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의 쟁점이 결국 김문기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가는 건 이것까지 유죄 판단이 나와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느냐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현동 문제보다는 네.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확정 판결이 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해서 1년 내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다른 재판들도 지금 2년, 3년까지도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최소 6개월, 1년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백현동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은 이건 좀 뭐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8번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매가가지 못해서 이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8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사실상 국토부에서 비공식 라인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했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 네. 증인들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잘 제시하고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던 것들에 대한 입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유무죄 판단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잘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유죄가 나오더라도 네.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되려면은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뭐 80만 원이면 뭐 상관없는 거고요. 이 1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될 텐데 네. 그 정도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소된 2가지 혐의가 다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100만 원 이상으로 선고하기에는 뭐 재판부에도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떨어진 것이라 뭐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회의원 선거권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예. 선관 예. 유권 해석으로 국회의원의 자격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다음 대선에도 못 나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저번 대선 비용 이제 선관위 보전받은 434억을 당이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수준이기 때문에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영장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무효기권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결되겠다. 이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더 신중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실질 과정에서 실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지금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탄 프레임으로 지금 총선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영장실질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라든가 국민의힘도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여당이 집권당이잖아요. 좀 책임감을 갖고 지금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게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롱이라든가 비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민생 문제도 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2주에 한 번 열리는 걸 꼬박꼬박 출석을 열심히 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예. 뭐 출석 잘하는데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기각이 될 우려를 이제 검찰이 걱정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에 한 번씩 재판 열리는데 재판 꼬박꼬박 출석하면 뭐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러니까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거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범죄 혐의의 입증에 관련된 문제일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미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지만 예. 네. 뭐 쌍방울이나 기타 다른 혐의들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느냐 여부가
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중대성 인정되면 대부분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입증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이 됐다면 영장실질심사로 갔다면 네. 이게 발부가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기각이 될 것으로? 사실 제가 증거 자료를 전부 다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 뭐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고 영장이 만약 기각됐을 때 지금 검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력을 거의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